리버풀이 김지수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피파 아르헨티나 2023 U20에서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한 이유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그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겨우 19세다. 하지만 이 대회에서 모든 경기에 출전해 침착함과 뛰어난 수비로 인상을 남겼다. 리버풀닷컴. 영국 매체 리버풀닷컴은 7일 이번 U20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제2의 김민재라 불리는 김지수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매체는 리버풀은 김지수를 이번 여름에 꼭 영입하려고 한다. 이번 여름 시장이 그의 몸값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값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브렌트포드와 경쟁이 붙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브렌트포드는 이미 김지수의 바이아웃으로 80만 유로까지 마련했다. 이 사실을 듣자마자 리버풀은 그의 에이전트와 접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김지수는 대회 직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로 이적이 임박한 듯 보였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김지수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바이아웃 70만 달러, 약 9억 1,500만 원과 새로운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버풀이 김지수의 영입전에 뛰어들며 브렌트포드를 제치고 영입하려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리버풀닷컴은 김지수와 같은 젊은 센터백을 영입하는 건 리버풀에게 완벽한 의미가 있다며 위르겐 클롭은 현재 풍부한 수비 옵션을 갖추고 있지만 조고메스가 부상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엘 마팁이 올 여름 32세가 되며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스쿼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지수를 영입하면 리버풀의 훌륭한 옵션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선발 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리버풀은 버질 반다이크의 현저한 기량 저하, 코나테의 잡은 부상으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을 찾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선수로 김민재를 점 찍어 놓았습니다. 지난 4월 리버풀이 김민재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 하나로 약 960억 원을 준비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리버풀은 5위로 끝내면서 결국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못 따내면서 김민재를 원하는 맨유, 뉴캐슬, 맨시티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김민재 대신 제2의 김민재라 불리는 김지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리버풀은 뼈아픈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민재가 전북현대에서 뛸 때 리버풀은 토트넘, 아스널과 함께 김민재 영입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영국 축구 전문 매체 팀토크가 김민재는 2018년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았고 성인 국가대표 선수로 5경기를 출전했다며 리버풀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김민재에게 오퍼를 넣지 않았고 결국 김민재는 이듬해 중국 베이징 거안에 이적료 67억 원로 영입되었습니다. 당시 김민재의 가치를 리버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민재는 튀르키예를 거쳐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했고 리버풀이 당시 이적료 67억에 14배가 넘는 960억 원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도 무리뉴 감독의 간곡한 요청에도 김민재를 무시하고 큰 후회를 했지만 이것은 리버풀도 그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버풀닷컴이 김민재를 놓친 기억을 되살리며 이번에 김지수를 잡지 못한다면 먼 훗날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지수의 잠재력은 이번 U20 월드컵에서 제대로 확인되었습니다. U20 월드컵에서 김은중호가 4강에 오르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김은중호는 유명 스타가 없어 골짜기 세대라 불리며 아무런 기대를 받지 못했는데요. 김은중호는 16강전 에콰도르전에 이어 나이지리아전에서도 단단하게 수비력으로 문전을 지키다가 막판 세트피스 한 방으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세트피스 골의 승리는 워낙 단단한 수비력이 아니라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대회 김은중호의 가장 놀라운 점을 놀라운 수비 조직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강에서 붙은 나이지리아는 브라질, 이탈리아와 함께 죽음의 D조에서 살아남고 16강전에서는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개최국 아르헨티나를 꺾은 팀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깨고 올라온 나이지리아는 초반부터 중원을 장악하고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갔는데 김은중호의 수비가 워낙 단단해 위험한 장면이 많이 연출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나이지리아전은 조심스러웠지만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한국은 슈팅 숫자 22대4와 점유율 46대32에서 크게 밀렸지만 짠물 수비로 나이지리아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기록한 유효 슈팅은 단 3개에 불과했는데 그만큼 한국 수비가 위협적인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한국에게는 기가 막힌 드리블이나 골 결정력을 가진 걸출한 공격수는 없었지만 이번 대회 김은중호에는 제2의 김민재라 불리는 김지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전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수비에 집중한 뒤 채 역습을 노렸습니다. 중앙 수비수 김지수는
한 발 빠른 예측과 단단한 수비로 나이지리아 공격을 꽁꽁 묶어냈습니다. 김지수는 2004년생 12월생으로 김은중호 막내지만 후방에서 수비진을 지휘하며 철벽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김지수는 190cm의 김민재보다도 2cm나 큰 192cm의 큰 키고 공중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했고 빠른 발과 판단력을 자랑하며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김지수는 후반 28분 교체되기 직전까지도 1대1 맞대결에서 상대 공격수를 압도했습니다. 김지수는 전반 추가 시간 부상으로 손목에 부상을 감고도 계속 뛰었는데 결국 후반 28분 황인택과 교체될 때까지 무실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김지수는 김민재처럼 과감한 전진성도 보여줬는데 전반 20분 성큼성큼 공을 몰고 올라간 뒤 가볍게 상대 압박을 벗겨내고 왼쪽으로 전진 패스까지 했습니다. 이번 대회 5경기에서 3승 2무로 대표팀은 24개 출전국 가운데 유일한 무패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긴 3경기는 철저하게 준비한 전술의 승리였는데 매번 점유율에서 크게 밀리고 20개가 넘는 슈팅을 얻어맞을 정도로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페널티킥과 세트피스 상황을 제외하곤 실점이 없었습니다. 김지수를 중심으로 펼치는 촘촘한 수비 조직력은 물론 체력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몸을 던지는 6탄 방어와 골키퍼들의 눈부신 선방쇼로 결정적인 위기를 넘겼습니다. 최근 김민재를 보내는 나폴리는 김민재의 대체자로 김지수를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압도적인 높이와 철벽 수비는 김민재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U20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진출하고 그 이상의 성적을 낸다면 김지수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민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유럽 빅클럽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놓친 한국 선수는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